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리턴즈의 요한수입니다. 지난 7월 16일 날 경기도의회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일은 사실은 박옥분이라는 도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을 뿐 아니라 이분이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박옥분 여사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결국 이거에 대한 반발,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동성애를 옹호 조례하는 조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청와대 청원은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청와대 답변을 주지만 경기도는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런데 경기도 생긴 이래로 5만 명을 달성한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전국에서 20만 명 모으는 것보다 경기도 안에서만 5만 명 모이는 게 훨씬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힘들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생긴 이래 최초로, 저도 경기도민인데 하여튼 우리 한반도 역사상 경기도 생긴 이래 최초로 5만 명을 달성을 한 게 바로 이 박옥분 의원이 주창해서 통과시킨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없애달라, 철폐해달라 라는 거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 그냥 하겠다, 이거 그냥 부결 안 시키고 하겠다라고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지사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재명. 이재명이에요. 우리 유명하시잖아요. 나혜정 지사님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여튼 이재명 지사님이 5만 명 청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거 그냥 뭐 통과시키겠다, 괜찮다, 나 이거 거부 안 할란다 해가지고 결국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이제 팔을 이제 딱 이게 걷어붙이고 우리 이제 대형 집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우리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건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혜정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경기도 성평등 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아주 교묘하게 나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게 참 묘한 단어입니다. 사용자가 뭐냐 하면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데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데가 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어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은 월급을 그렇죠. 발생하는 되는 모든, 그렇지. 근로자를 두면 모두 사용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예, 심지어 교회도 맞습니다. 월급이 발생하니까 교회까지도 맞습니다. 포함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데가 다 이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 있고, 또 성평등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하면 거기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양성평등기본법 2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양성평등기본법 24조 이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그 양성평등기본법 24조가 뭐냐, 고용에 대한 겁니다. 고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교회도 트랜스젠더 와서 이제 취직하겠다 할 때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성평등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이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공기관은 그래도 뭐 그것도 안 되지만 공공기관에도 성평등위원회, 지금 성평등위원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이 다릅니다. 성평등은 뭐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트랜스젠더, 동성애 다 포함해서 평등해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어떻게 종교단체에서 둘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전국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경기도가. 경기도 아주 나쁜 조례를, 지금 악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은 평등이지만 평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인데 그럼 주로 어린이집 교사들은 여성이 99%라고 실제로 돼 있습니다. 남자 교사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트랜스젠더라든지 혹은 동성애자가 나는 기분이 여자다, 그러니까 나는 여자 직원이다, 그러니까 여자 당신 직원 뽑는다고 채용 공고 냈으니까 나 취직시켜달라 그러면은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당신이 쉽게 말하면은
성기관이 남자 거가 그대로 있는데 당신이 무슨 여자냐 안 된다 이러면 너 왜 나 성차별하냐 나는 내가 기분이 여자라니까 날 여자로 인정해야지 네가 왜 날 내가 성기관이 그대로 남자라고 날 남자로 봐 해가지고 고발을 하면 이 원장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취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맞습니다. 내용이죠. 예. 우리 교수님과 나혜정 학부모께서 당시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네네. 어떠셨어요? 7월 16일에 이제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경기도 의회는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날치기로 이제 돼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어떻게 준비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럼 박옥분 네, 그거. 도의원은 소매치기? 진짜 그렇게 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정말 이게 소매치기고 날치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실은 또 보면은 이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반대하는 앞에서는. 단체들하고 막 이제 고려해 보겠다, 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다가 싹 통과돼 갑자기.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치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위장이죠. 네.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 통과되길 그거를 우리 준비를 이제 하는. 전문 용어로 타짜라고도 할 수 있는 도봉구 그렇게 보여요? 의뢰도 거의 이렇게 문 예. 잠가놓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기도 이제 시민단체랑 도민들하고 기독교 종교계가 일어나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결성해서 나쁜 성평등 조례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3,000명이 대략 3,000명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하게 되셨고 퍼레이드식으로 쭉 걸어서 도청까지 올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너무 더웠거든요. 폭염에다가 더웠는데 아이들까지도 너무 많이 이렇게 와주신 거예요. 진짜 눈물 났거든요. 이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네. 권리가 소매치기 당하는데 이거가 통과가 있을 돼버리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는 많은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막았어요. 정말 눈물로 얘기했고 호소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 예, 국민의 권리를 소개치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네. 볼 수 없고 박옥분 도의원님께서 그 중심에 섰다. 네. 주체가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경기도의회 성평등 조례 개정안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많아요. 경기도 의회 사무처 입법정책 담당관이 처음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이 안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입법정책 담당관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토 의견을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민간까지 이거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가 됐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게 이슈가 돼서 시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소매치기 당할 수 없으니까 철회해달라라고 박옥분 의원한테 항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이 뭐라고 답을 줬냐면 자료화면 나갑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시민들한테 박 위원이 보낸 문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10년 전부터 있었던 조례이고요. 성소수자를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성소수자 지원 조례는 반대합니다. 저 역시 한 가정을 이룬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답을 주셔서 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그러면은 이게 동성애나 여러 가지 성적 지향과는 차이가 없이 정말 남자와 여자 사이의 평등을 위한 건가?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할 기망전술을 펼쳤다는 거죠. 이게 왜 기망전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보겠습니다. 결국에 2019년 7월 5일 박 의원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즉 7월 16일 날 법이 통과됐으니까 법 통과되기 딱 열흘 전이죠. 네네. 그때 뭐라고 한겨레 신문에게 대답을 했느냐. 박 의원의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면 나갑니다. 보수단체에선 성소수자를 위한 성평등을 빼고 양성평등을 위해서만 쓰라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보다 더 넓은 영역이고 동성애 문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라고 인터뷰 때 말을 했는데 보세요. 보수단체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성평등을 빼고 양성평등으로 바꿔달라고
본인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뭔지는 아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내가 성평등이라는 말을 썼지만 남녀평등이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줬지만 바로 입법 통과되긴 열흘 전 한겨레 신문의 이 인터뷰에서는 뒤에 계속 봅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보다 더 넓은 영역이고 동성애 문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랑 전혀 다른 온갖 종류의 성적 지향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알고 예. 있어요. 아니 이게 본심인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거짓 문자로 기망행위를 한다? 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산주의에서 네, 하는 네. 기망전술이라고 너무 유사하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법하기 직전인 한 달 전입니다. 2019년 6월 4일 날 기사가 또 난 게 있어요. 이때만 해도 항의 전화, 항의 문자 들어가기 전이죠. 이때 박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라고 아시아투데이 기사 때 기사가 버젓이 나와 있고 박 위원의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분이 경기도에서 주최한 세미나 내용도 버젓이 기사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걸 10년 보고 전부터 이거 예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자, 화가 나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저는 그래요. 아니 정말 내가 정치적 소신이 있으면 그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데 유권자에게 그리고 이 법에 희생이 될 만한 국민들한테 내가 추진하는 법에 혹은 정책에 진실을 외면시킨 채 진실을 숨긴 채 가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가짜로 그냥 미혹해 가지고 슬쩍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전 이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치기 정말 네. 이거는 범죄예요. 아니,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하게. 네. 그리고 부딪힐 건 부딪혀야 되는 거고 설득하는 건 설득해야 되는 거지. 맞는데 아닌 것처럼 싹 해가지고 이거 되겠어 이래가지고 항상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기만을 하는 기만. 네. 예. 맨 처음에는 같다. 뭐 양성평등하고 성평등 같다. 그러지만 또 나중에 다르다. 이제 같다 하다가 또 나중에 다르다. 그럼 이러는 우리는 거예요. 뒤통수 예. 제대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면. 맞아요. 그리고 그럴 거야 그때는 아니 이거 그때 이거 양성평등 성평등 같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막상 닥쳐 보니까 완전 다른 거네요. 이거 그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100% 이거 예언입니다. 예. 아니 그거 속았냐고 알고도 속은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네가 멍청하니까 속았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우리 경기도민들은 멍청하지 않다는 거를 그렇죠. 보여주겠습니다. 네. 보여주겠습니다. 내년 선거 때 제대로 네. 강호풍 의원님 보여드릴게요. 뜨겁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열렬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성평등 명칭 뒤에 숨은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일단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이 다르다는 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위키백과를 봐도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2014년도 국회 공청회가 열렸어요. 그때 왜 열렸는가 하면 그 당시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성발전기본법을 이제 바꿔야 되겠는데 한쪽에서는 양성평등 기본법을 바꾸자. 또 한쪽에서는 성평등 기본법을 바꾸자. 이렇게 싸웠어요. 예. 국회의원 두 사람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여성발전 기본법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4명의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숙대 법대 교수님, 뭐 또 이대 또 누구 뭐 이렇게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 뭐 이렇게 한 4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의견을 들었어요. 근데 4명 중에 3명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성평등을 쓰면 안 된다. 왜? 성평등 안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 지향이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 그렇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성발전기본법이 뭘로 바뀌었느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2014년도예요. 이미 2014년도에도 국회에서 양성평등이 써야 되냐, 성평등이 써야 되냐 할 때 성평등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2017년도에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고 그랬어요. 개헌하려고 그랬을 때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양성의 평등이라는 게 36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싹 빼고 그때 그걸 성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자. 이게 자문위원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바꾸자 그랬어요. 그 바꾸자 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거 바꾸면 결국 동성애 합법화 되니까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무산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그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해산을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근데 자문위 보고서 안에 보면 뭐가 있느냐? 성평등하고 양성평등은 다르다. 양성평등은 영어로 섹스, 성평등은 영어로 젠더 이래가지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몇 페이지로 가면은 이 결혼을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과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말하면 그 여성가족부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의 성평등 관련 법을 조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성평등 관련 해외법 동향 이래가지고 보고서를 했어요. 한 300페이지 되는.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서구에 있는 나라들 그다음에 유엔에 쭉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성평등이라는 의미가 바뀌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옛날에는 남녀 평등 그냥 2000년대 전에는 남녀 평등이라는 의미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의미가 점점 더 성소수를 포함한 평등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은 성평등과 양성평등 분명히 다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이렇게 자꾸 밀어붙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부산에서 젠더 자문관 만들려고 그랬죠. 조례에서. 또 부천에서는 젠더 마을하고 젠더 전문관을 만들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이제 두 도시에서 부산과 부천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되는데 이 경기도는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이태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16년도 경기도 성평등 백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료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네. 성차별이 없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에 따라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명칭보다는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성평등 조례라고 칭했다. 즉 성평등이란 말은 분명히 다양한 성적 지향을 무조건 인정해라라고 시민들을 백기투항을 시키겠다라는 무서운 정책적 의도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동성애 문제는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반대했다가는 성평등을 깼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건강한 의견을 지닌 다수의 시민들을 억압하겠다라는 조례, 이게 바로 성평등 조례라는 것을 2016년도에 이미 경기도가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되게 무겁지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성평등과 양성평등 다른지를 알고 있는 걸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앞에 양자만 뺐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바보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우리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31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31개 시군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31개 시군의 각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동성애 이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기 지역에 있는 도의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시 폐기하든지 전면 재개정을 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8월 25일 일요일 날 벌써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은 얘기 듣는데.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오후 3시. 우리 오후 3시에 경기도청 앞에서 한 몇만 명이 모이는 다시 집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시를 8월 25일 자막 나갑니다. 예, 예. 일요일 날 예. 오후 3시 예. 거기에 몇만 명이 모여요. 예. 그래서 다 같이 모이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8월 26일 월요일 날은 10시 반에 또 모여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외치면 우리 이깁니다. 왜? 우리께 맞으니까. 그리고 이 도의원들도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 이거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자기 자녀들한테 이 이상한 걸 가르치면 어떻게 외국에 되겠어요? 나가 있죠. 예, 영국 이제는. 같은 데서는 이런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40배나 이렇게 증가했다고 그래요. 성전환하려고 하는 애들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구의 잘못된 걸 절대 배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예. 경기도가 그런 서구의 예를 만약 답습한다라고 가정하면 쉽게 말하면 남자애들이 성기 절단을 해야지만 그렇죠. 여성화가 되는 건데 성기 절단 남학생 수가 40배가 늘 수 있다. 맞습니다. 예. 이거 막아야겠네요. 나도 경기도 사는데 이거 나 못 막으면 강원도로 이사 가야 되나? 나 네. 경기도 우리 마을 좋은데 네, 꼭 야 이 정든 마을을 떠날 수 있는 지금 내가 위기 속에 빠져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야죠. 절대 이거 절대 이런 것은 하면 안 되겠다. 예, 오늘 이렇게 정말 피가 끓는 얘기 들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레인보우 리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